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뭐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요.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프닝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뭐 이미 이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형량이 지금 선고가 된 거죠. 예. 자, 재판부는 한성진 부장판사,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황사랑님, 최평님 말씀 정확하네요. 유죄가 나올 것 같다더니 우리는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요. 잼 대표님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그 우리 잠깐 뭐 그런 지금 채팅창에 글을 써주셔서 잠깐 이 얘기 말씀드리자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번이나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제 대한해협에서 수장이 될 뻔했어요. 극적으로 살아서 생還을 하는 뭐 영화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렇게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정치살인, 정치 사법 살인을 당한 것처럼 5.18 뭐 내라는 선도 그죠? 5.18로 5.18을 주도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에도 여러 차례 출마를 했다가 또 고배를 마시기도 하면서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고요.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92년 대선에 패배하면서 김영삼에게 패배를 하면서 사실은 뭐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하셨고요. 대부분 이제 김대중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랬는데 기어이 대한민국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주역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생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은 아직 뭐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를 하자면은 그 정도 고생은 아닌 거죠. 그 정도 고생은 아닌 거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 그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에도 우리가 김대중을 지켜내고 90년대 단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정권 교체를 김대중을 앞세워서 성공을 해낸 그런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은요.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해요. 이재명 대표 정말 국민 오로지 당원과 국민만 믿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당원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뭐 70%,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유권자로 확정을 하더라도 5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김대중을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그 언론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이재명이 이제 뭐 끝난 것처럼 뭐 장송곡을 불러대고 있는데 자, 우리 국민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이재명이 이제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야, 대선에 출마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재명을 못 나오게? 야, 그럼 이거 사법부를 때려 부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코 이재명은 쓰러질 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버리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을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이재명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재명은 결코 죽일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예언을 하면 거의 다 맞잖아요. 그죠? 명태균 구속된다. 구속됐잖아. 그죠? 이재명 대표 그 욕을 처먹으면서도 내 유죄 나온다.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백발백중에 이 적중률을 갖는가? 이순신 장군이 뒤에 있었어. 농담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신을 해요. 100% 확신합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대통령이 돼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야.
그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 이재명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이님, 평론가는 냉정해야 한다. 채평 인정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입니다. 파이팅. 지금부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재판부는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요. 다만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으로 무죄, 백현동 의혹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나님 감사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중형을 과감하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방송 하루 종일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 법리적인 분석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글을 좀 인용을 할까 해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보수 평론가 글을 제가 또 인용해서 입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재 씨, 오죽하면은 정규재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부터 잘못된 판결이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낙선한 사람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긴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이죠. 그게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떨어진 사람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이거 부당한 방식으로 내가 권력을 뺏어간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규재 씨 주장은 이게 공직선거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조문상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낙선자인 이재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리하게 그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임을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예방의 실익이 없고 회복이 이 법이 원하는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이 있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다.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 권한은 모두 크게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발언 중 1.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라는 점, 2. 백현동 토지 용지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공소제기다. 두 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이건 사실은 이재명 대표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봤어도 기억을 못할 수 있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정치를 하면서 성남시장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선거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걸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김윤기와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지 못하는 거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사진 한 장 갖다 놓고, 에? 이재명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3자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게 궁예 판결이라는 겁니다. 궁예 판결. 그 오죽하면 정규재 씨가 하도 황당하니까 이런 글을 쓰겠어요. 이런 글을 써가지고 정규재 씨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그 다음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죠. 압력으로 느꼈으면 압력인 거예요, 그거는. 공문을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었나요? 다 한패니까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는 애들이니까 아무런 압력을 못 느꼈겠지. 무슨 압력을 느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오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명태균 말대로. 이재명만 유일하게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걸 협박으로 본인이 느꼈으면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제3자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네가 볼 때,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이거는 아예 협박 아닌데, 이건 압력이 아닌데, 그걸 역시 주관적인 거잖아. 이 판결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응? 법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는 게 아니라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감정적인 판결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판결이. 예. 그렇고요. 제가 뭐 이건 더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저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열받네요 또. 두 가지, 뭐 정규재 씨가 하는 얘기가 겁니다. 두 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 예,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적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의 본인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으로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제목. 뭐 보수 인사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뭐 재판이 아니라 정치죠, 정치. 이 사람이 나중에 뭐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재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중세 유럽에서는 그죠?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를 뭐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중세에 태어났으면 진짜 가죽이 벗겨질 일이 아닌가. 도대체 본인이 무슨 그렇게 신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는지. 한성진 부장판사 참 대단하십니다. 예?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시는지, 얼마나 출세를 하시는지, 대법원장까지 되실런지. 자, 이재명 대표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어요. 항소 의사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징역형의 수긍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판이 끝난 이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항소하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성진 부장판사와 태극기 정금자 어르신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고 뭐 어차피 제가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뭐 정해져 있는 뭐 그런 결론이 그냥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이번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가 권력의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위기감에 저는 발로라고 봐요. 내가 이재명을 못 죽이면은 내가 죽는다라는 이런 위기감의 발로가 오늘의 재판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식을 완전히 비웃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은
윤석열이 그만큼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국민의 눈과 귀, 이목을 돌려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무리수라고 저는 봅니다. 무리수를 두면은 결국은 자멸하게 돼 있어요. 바둑에서 무리수 두면 대마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요, 감옥으로 가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징검다리를 오늘 또 하나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성민님, 분노가 치밀어 오네요.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며 함께 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응원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의 탄핵이 혹은 퇴진이 하야가 개헌이 가까워지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윤석열의 무덤을 더욱 깊게 파내려간 날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1심이에요.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번 1심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재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그만큼 기득권 카르텔은 견고하다라는 거. 저들을 후한무치하고 법과 상식까지 무시하는 무법자 집단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인단도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국민만이 이재명을 지킬 수 있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1심에 이런 전 판결이 나오는 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이재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측면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힘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누를 만큼 힘이 강하진 않지만 아직 윤석열이 두려움에 떨 만큼 힘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권력에 눌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막 커져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엎어질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이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감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아직은 힘이 크진 않지만 이제 윤석열이 공포감, 위기감을 느낄 만큼 국민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요, 재판정에서 결론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용산에서 결론이 나는 재판이에요. 자, 윤석열의 힘이 더 크냐? 국민의 힘이 더 크냐? 이것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무죄 안 나옵니다. 1심 결과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간다라면, 윤석열이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재명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재명만 잡으면 차기 정권도 쟤네들이 노려볼 수 있는데, 이재명만 잡으면 되는데 그 무리수를 안 두겠습니까? 제가 윤석열이라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이재명만 없으면 되잖아.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재명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인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방파제를 쏴야 된다. 쟤네는 지금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방파제를 쐈자. 이재명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냥 제 방송 와가지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분들이 왜 괜히 여기 와가지고 훈수질을 하고 훈계질을 하고 저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파제를 튼튼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거야. 이재명만 꺾으면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자 이재명이 먼저 죽느냐 윤석열이 먼저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2심도 있고 그 상고심도 있고 대법도 있고 하지만 자 광장의 힘이 약하면 무조건 유죄로 가는 겁니다. 이건 광장의 힘이 강하면 당장 2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먼저 죽느냐 윤석열이 먼저 죽느냐 라는 제가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려면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판결이 나오게 되더라도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들이 해야 될 일이야. 누워야 됩니다. 이란 축구에 배워야 돼요. 변호인단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이건 못해. 심찌님 짜왕의 말씀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방송 기다렸어요. 나는 돌멩이 가사처럼 이재명은 밟을수록 자라나 더 단단해집니다. 더 커진다니까. 더 커져. 민주당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거는 이재명의 재판만이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유죄를 선고받으면은 400억을 민주당이 토해놔야 돼요. 민주당 전체에도 큰 위기가 온 건 맞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 누워. 2심 대법까지 다 누워요. 누워만 있으면 돼. 이거는 그 안에 누워만 있으면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끌고 그 이재일을 해야 되나 그럼? 아주 이재일이 그걸 잘하대. 유탐사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요. 아주 누워 있대. 이재일은 법정에서. 그리고 침대 축구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자, 시간을 충분히만 벌어주면 사실은 뭐 시간을 아주 충분히 벌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올해 안에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결정타를 날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까지 2심이 제가 볼 때는 뭐 변호인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누워있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있지 않는 한은 내년에는 재판이 안 끝나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민주당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년 안에는 2심이 안 끝난다는가. 상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심도 벌써 2년이 걸린 거잖아요. 원래 선거법 관련 재판들은 빨리 끝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1심 판결이 났으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재판을 그럼 2심, 상고심은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걔네들 바람이고, 저런 양심의 반환은 희한한 판결을 해놨기 때문에 2심에서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2심 1년, 상고심 1년, 이런 벌써 2년이야. 화무시비롱님. 하루 종일 답답했던 가슴이 좀 뚫리는 느낌입니다. 방송 감사드려요. 아니 1년만 누우면 2년이에요. 1년씩만 누우면 2심에서 1년 눕고 상고심에서 1년 눕고 그 정도만 해주시라 이거야. 이재명의 변호인단 민주당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누워만 있으라고 잘 시간만 잘 끌으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 즉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국민의 몫이지. 1년 안에 끝내야지. 여러분 볼 때 제가 이게 뭐 허언 같아요? 이재명 상고심이 먼저 끝날까요? 윤석열 임기가 먼저 끝날까요? 제가 확신합니다.
1년 안에 끝나요. 아니, 이 난장판을 쳐놨는데 우리가 못 끝내? 우리가 어떤 국민인데? 우리가 촛불 국민이고, 예? 붉은 악마들이고, 아주 그냥 때로 몰려다니는 게 취미생활이잖아, 우리는. 하물며 축구 경기를 응원해도 때로 몰려다니고, 오늘도 뭐 야구하고 있던데 때로 몰려다니고, 예? 정치가 개판이어도 때로 몰려다니고, K-팝을 잘한다고 해도 때로 몰려다니고. 아니, 때로 몰려다니는 게 우리 민족의 특기잖아.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 그게 바로 권력이고 그게 바로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뭐냐? 우리는 돈도 없어. 깃불도 없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머릿수의 힘이 있잖아. 머릿수. 민주주의의 본질은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머릿수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머릿수 많은 놈이. 근데 우리 깃불도 없는 우리 서민들은 머릿수는 많잖아. 돈은 없어도 머릿수는 많잖아. 때로 몰려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정치예요. 우리 국민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머릿수로 이기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때로 몰려 나오면 돼. 당장 내일 100만 명, 다음 주에 200만 명, 그 다음 주에 300만 명.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냥 그거는. 복만사님, 와, 지금 이수신 장군님이 적을 앞에 두고 결전을 다짐하는 것 같다. 예, 최평한테서. 제가 무슨 결전입니까? 저는 이빨이라 까는 거죠. 87년 6월 항쟁 때 전국적으로 600만 명의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서슬퍼렇던 군사독재도 600만의 머릿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개헌을 했어. 예, 잼님, 예, 변희재 대표, 이 대표 끝났다고 호언장담 하던데요. 그건 변희재 대표의 분석이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변희재가 뭐 다 맞나? 내가 보니 별로 안 맞던데? 끝날 뭘 끝납니까? 그건 변희재 대표의 좀 개인적 바람이 제가 볼 때는 좀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 그 김영철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거기에 좀 원한이 있는 건 아닌가 보고. 안 끝났어요. 뭐가 끝나? 뭐 민주당이 짱짱한 변호인단들이 그거 뭐 1, 2년 못 버티겠어요? 왜 못 버팁니까, 그거를? 버티면 돼요.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는 이 정권을 들러 엎으면 됩니다. 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들러 엎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라꼴이 거지꼴인데. 그리고, 예, 요거 이제 하나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탄핵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심이고, 예? 대법이고 나부랭이고 다 필요 없어. 뭐 법이고 법위에 정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 이재명은 무죄인 거야. 그냥 윤석열이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무죄여도 유죄인 거고요. 뭘 법리를 뭘 따져보기는 제가 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무슨 법보다 주먹이에요. 법보다 주먹. 국민의 주먹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재명 재판 끝나기 전에 윤석열 끌어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여러분, 내년까지 제가 최소한 1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소한 1년이 빨라야 1년이야.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한 2년은 걸려요. 변호사들이 좀 잘만 하면은 한 2년 정도 걸려. 충분하지, 시간이, 이거는.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능지처참까지 하고도 충분해요. 부관 참시를 할 수 있어. 윤석열을 끌어내려가지고 무덤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부관 참시까지 해도 2년 안에 끝내요. 뭘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왜 눈물을 질질 짜고 뭐 절망을 하고 뭐. 예? 이재명이 불쌍해요. 이재명이 왜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여러분들이 더 불쌍해. 뭐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 곧 대통령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불쌍해요? 평생 열심히 살아도 대통령 못할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지. 아니,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 될 사람을 걱정을 해. 참 희한한 분들이야. 내가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인정이 많아. 인정이 너무 넘쳐.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쥐뿌리가 뭐가 있다고? 거지가 부자 걱정하는 거지, 그게? 대통령 될 사람을 쥐뿔도 없는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걱정이 나면 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유죄냐 무죄냐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잖아. 에? 야, 우리가 죽겠어, 진짜로. 이 새끼를 안 끌어내리면은. 그래서 그냥 빨리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 이거 이순신 장군님이 오셨거든. 에? 며칠 전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야, 날이 올해를 넘기기가 힘들겠다. 에? 올해가 좀 넘어가기가 어렵겠네. 그리고 그냥 호련히 가셨어요. 응? 당장 지금 윤석열은 오늘 내일 하고 있어. 오늘 내일. 에? 뭐 변희재 대표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썼네요. 변희 대표가 이제 뭐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온다? 넉넉해 6개월이어도 씨발. 어? 윤석열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뭘? 에? 6개월 안에 뭘 재판 결과가 나와요.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이 될 판에. 그래 국민을 못 믿어서 그래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미 불법은 다 밝혀졌어. 이제부터 지들끼리 멸망대전을 할 거예요. 멸망대전.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지. 멸망대전이 시작됐어. 한동훈은 김건희를 죽이고 김건희는 이준석을 죽이고 이준석은 한동훈을 죽이고 명태균은 윤석열을 죽이고 김영선은 명태균을 죽이고 난장판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명태균 구속되는 것도 마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구속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약속대련이야 약속대련은. 명태균이 등신이지. 지가 구속될 것도 모르고 기어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등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뭐 한 2달 전부터 이미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그런 썰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명태균이. 보험을 아주 깊숙이 묻어놨대. 몇 개만 터지면 돼 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 윤석열 탄핵을 시키려면은 윤석열 탄핵은 지금 어렵지. 그 국민의힘 애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새끼 벌써 또 쫄바지 입고 똥꼬쇼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래 한동훈 빼고 뭐 또 쓸만한 놈도 없어. 예전에 유승민처럼 한 20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확 들러엎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는 개돼지들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보수는 무슨 보수야. 그냥 동물농장이야 동물농장.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동물의 힘이에요. 동물의 힘. 나중에 거기 개소 뱀돼지랑 하나가 될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놈들이에요. 들쥐 같은 새끼들밖에 없어 거기. 대표 들쥐가 그것이 빨간 들쥐 홍준표지. 그 죄다 들쥐 같은 놈들만 있는데 탄핵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데 김건희는 꼬리는 시킬 수 있어요. 명태균 꼬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 됐잖아. 되잖아. 제가 정유미 검사를 얼마나 귀순 공작을 했습니까? 정유미 검사 귀순 공작 제 1등 공신 아닙니까? 명태균, 과거 광주의 딸 정유미, 운동권의 희망 정유미, 이번에 하면 정의로운 검사의 어떤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속이 됐잖아요. 자, 구속이 되면은 그래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약속이 지켜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민주님 속이 시원해지는 평론 감사합니다. 역시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요? 들어가면 땡이야. 명태균은 20년 뒤에나 나오는 거예요. 햇볕 보는 거야. 본인이 보험을 잘 들어놨으면 뭐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소한 10년 이상 봐야 돼. 명태균 씨는. 내 말만 들었어 봐. 2, 3년이면 내가 끝난다고 그랬잖아. 2, 3년만 고생을 하자.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 애들이 데려다 놓고 이제 계속 희망 고문, 회유 협박, 연어 처먹이고, 탕수육 처먹이고, 하겐다스 처먹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구슬르겠지 명태균이. 명태균이 대가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럴지 잘 모르겠어. 전혀 동요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먼저 끌어내리면 된다.